근래 한국을 찾는 국가대표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팀, 예. 가장 유명한 팀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예, 브라질. 예. 6월 2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네.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와 평가전을 이제 갖게 되죠. 예. 6월에 슈퍼위크라고 해가지고 A매치 4연전을 하는데 예. 일단 손흥민 선수 포함을 해서 우리도 이제 워낙 지금 좋잖아요, 흐름이. 그래서 지금 멤버가 브라질 지난번 발표된 거 봤더니 화려하죠. 와, 저는 베스트로 오죠. 예, 베스트로 오는데 그러니까 가용 가능한 베스트. 부상 후 빠지는 선수도 빼고. 저는 가장 보고 싶은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의 예. 비니시우스, 예. 비닐신. 예. 와, 이번 시즌 완전 폭발해가지고 그렇죠. 뭐 네이마르야 지난번에 따글따글따글 받고 어떤 의미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현재 어쨌건 간에 유럽 전체 리그들 중에서 아니 그냥 전 세계 놓고 보더라도 왼쪽 측면 공격수 가장 잘하는 두 명으로 뽑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둘의 자존심 대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재밌겠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브라질 이번에 6월 2일 날 미리 보는 걸 살짝 하겠지만 예. 그래도 이번에 저희가 이제 카타르 월드컵 기획 특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브라질 편 아닙니까? 예. 뭐 그냥 월드컵에 나갑니다. 예. 예. 그렇죠. 이 전대회 출전국 한 번도 본선에 오르지 못했던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예, 뭐 펠레부터 시작해서 예. 호나우두까지 예. 정말 어마어마한 스타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브라질 기본 정보 한번 가볼까요? 예. 일단 뭐 평균 연령은 만 27.7세로 이제 지조 최고령 전체를 따지더라도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좀 나이가 많습니다. 벨기에, 이란에 이어서 예, 예. 나이가 좀 많네. 예. 어허. 그리고 이제 피파 랭킹은 1위를 탈환을 했고요. 벨기에를 제치고. 벨기에가 좀 한참 있다가 좀 밀렸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선수 몸값 책정된 거는 이제 8억 4,950만 유로. 하나 약 그 1조 1,400억으로 예, 지조 당연히 1위이자 전체 팀들 중에서는 4위에 해당합니다. 32개 팀들 중에 4위. 네. 1위가 잉글랜드. 잉글랜드 너무 너무 과대됐어. 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애들 몸값만 그냥 1,600억 막 이러면서. 예. 어쨌건 그렇습니다. 자, 브라질 아까 말씀드렸지만 브라질 축구의 역사는 월드컵의 역사와 등치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초대 대회부터 예, 전대회 참가한 유일한 팀이고요. 그러니까 22회 대회 참가하고 이제 독일이 20회죠. 근데 독일도 뭐 사실 징계받거나 예, 그렇죠, 예. 지들이 안 나와서 그런 거지. 예. 뭐 그리고- 최고의 예. 팀들이죠. 1958년, 1962년, 그리고 1970년, 1994년, 그리고 2002년 월드컵까지 5회 우승, 최다 우승이죠. 가장 많이 우승한 예, 팀이죠. 그러니까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이제 4회 우승 후 2위고요. 여기는 조별리그 탈락하는 것도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거의. 예, 실제 그 토너먼트에 진출하지 못한 거는 1966년 월드컵 그때 이제 펠레가 부상당해가지고 엄청 다쳐가지고. 예, 그래서 예, 말이 많았었죠. 예, 그때가 유일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토너먼트에 네. 진출했다.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벨기에한테 8강전에서 1대2로 패하면서 예, 맞아. 탈락을 하긴 했었죠. 좀 빨리 떨어졌다는 느낌이었고 예. 저는 근데 그 2014년에 제가 브라질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 너무 충격적으로 졌던 그 예. 기억이 브라질이 예, 독일한테 예, 응, 역사적인 비극이라 불렸죠. 비극. 그랬죠, 예.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나 강렬해. 예. 남미 예선에서는 뭐 그냥 수월하게 올라갔다 봐야죠. 예, 뭐 그 남미 예선에서는 14승 3무 무패로 예, 거의 독보적으로 그러니까. 예, 1위를 차지하긴 했었고요. 네네. 예, 그 예선을 6경기나 남겨놓은 시점에서 일찌감치 와. 예, 확정을 지었었어요. 네네네네. 예,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를 조금 그 월드컵 이후만 얘기를 하자면요. 예, 2019 그 코파 아메리카에서 에이스 네이마루가 이제 부상 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예, 수월하게 뭐 에베르통의 깜짝 활약이라던가 그 제수가 조별리그 땐 굉장히 못했다가 토너먼트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보직을 바꾸면서 예, 오케이. 그때 좋은 활약을 펼쳐가지고 우승을 했었고요. 지난 2021년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네이마르가 맹활약을 펼쳤으나 메시의 아르헨티나한테 이제 결승전에서 패하면서 이제 준우승에 그치긴 했었는데요. 그때는 솔직히 만 준비 과정부터도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대회를 할 수 없다 막 이런 식의 맞아.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치치 감독이 아예 막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예. 메시의 아르헨티나 국대가 메이저대회 첫 우승했던 거잖아요. 예, 2021년이. 그렇죠. 예. 그때 브라질은 준우승했었다. 네, 어쨌건 간에 정상적인 전력을 놓고 보면 브라질이 현 시점 예, 남미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예, 맞아요. 그게 월드컵 예선에서도 드러났던 거고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 브라질이 되게 일찌감치 아까 예. 확정 지어버렸다. 예. 뭐 몇 경기 남았는데. 6경기요. 예. 그랬을 때 확정 지었을 당시에 브라질 멤버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4-3-3으로 나왔고요.
예, 먼저 그 최전방에 맨체스터 시티의 제수스가 서면서 이제 좌우측면 공격수로 파리 생제르맹의 네이마르하고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의 하피냐가 섰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카세미루가 이제 홀딩 미드필더로 선 가운데 네. 이제 리옹의 파케타하고 이제 맨유의 프레드가 역삼각형 형태의 어허. 중원을 구축을 했었고요. 좌우 풀백으로는 이제 유벤투스의 산드로하고 예, 그리고 다니엘루가 좌우 풀백으로 섰고 둘 다 유벤투스니까요. 오케이. 예, 그리고 중앙 수비수는 파리 생제르맹의 마르키뉴스하고 이제 그 첼시의 티아고 실바가 섰고 골키퍼로는 리버풀의 알리송 골키퍼가 섰습니다. 요것만 놓고 보면 약간 좀 몇 개 비어있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브라질이다. 예, 예. 라는 그렇죠. 느낌은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감독이 이제 치치 감독인데 예. 팀을 잘 끌어가고 있다. 예, 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감독 경력 22년 차의 베테랑인데요. 맞아요. 딱 예. 봐도 약간 좀 오랫동안 뭘 했다는 느낌이 있어. 예, 치치 머리는 감독은. 앉아야 좀 어, 빼고 이렇게 넘겨가지고. 맞아요. 예, 그런데 감독 초창기에는 브라질 하브리그 감독직을 수행하다가요. 그러다 이제 2000년에 이제 그레미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코린치안스, 뭐 미네이루, 파우메이아스 그리고 인터나시오날 같은 이제 브라질 명문 구단들을 맡았고요. 네. 중간에 잠깐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츠 구단의 알아인하고 이제 와흐다를 맡았던 적이 있어요. 중동 쪽에 예. 갔었다. 예, 그리고 이 감독이 그래도 어쨌건 간에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코린치안스 감독 때였죠. 코린치안스는 이제 브라질의 또 예. 명문이죠. 그때 그 2012년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우승했고 또 곧바로 이제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첼시를 꺾고 우승을 해가지고 예, 그때 조금 화제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좀 확 올라오는 느낌. 예, 그 2016년부터 무려 6년째 현재 브라질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이 브라질의 국대를 오랫동안 이끌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예. 예전에 그 갔을 때 들었더니 그들이 이리 표현하더라고. 네. 결과를 내도 우승을 네. 해도 아름다운 축구를 하지 못하면 못하면 야 예. 우리 브라질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승하면 무슨 의미가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근데 막 되게 아름답게 막 예. 공격적으로 싸우고 막 진가 막 이런 예. 이거 자기 어떤 예. 리듬대로 막 경기를 했어. 근데 결과를 못 얻으면 예. 어디 브라질이 지금 예. 4강에서 떨어지냐. 1994년 우승했을 때 파이라도 바로 그만뒀었고 맞아. 그리고 또 2002년 우승했을 때 스콜라리도 바로 그만뒀잖아요. 맞아요. 재미없는 축구 한다라고. 맞아. 이게 충분히 재밌었는데 저희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브라질 팬들의 그 눈높이에 맞춘다는 거, 이 구미에 맞춘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팬들이 어쨌건 간에 가장 재미있게 축구를 봤던 시기가 이제 펠레 시기하고 아하. 그다음에 이제 지쿠, 소크라테스 뭐 이런 황금 예, 사중주. 예, 그때를 뽑잖아요. 야, 그거 너무 옛날 아니야? 그러면 그 외에는 없다는 얘기야? 약간 좀 기대치를 충족을 못 시켜줬다 이런 거죠. 근데 2006대도 그래서 이제 황금 사중주가 또 나오는가. 또 나왔죠, 예. 그래서 아드리아노, 예, 그리고 호나우지뉴, 카카, 히바오도 막 이랬었는데 그때 예, 성적이 기대 이하였죠. 프랑스한테 8강에서 예, 그때 뭐 쓰리알이 어떤 애, 예, 뭐네, 막 예. 그래가지고 진짜 멤버는 좋았는데. 예. 아, 어려워. 이 참 브라질 친구들. 예. 자, 그럼 치치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이라고 할까요? 예, 그게 어떻게 되죠? 원래 그 기본적으로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긴 하는데요. 네네. 예, 그래도 뭐 선수단 구성에 따라서 4-3-3이나 이제 4-4-2를 예, 활용할 줄도 아는 사람이고요. 밸런스를 굉장히 중시 여겨요. 네네. 예, 그래서 뭐 그 지난 월드컵 때도 3실점밖에 허용하지 않았고요. 월드컵 본선 때요.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 2개 대회에서 도합 13경기에서 40점밖에 허용하지 않았어요. 특히 2019년 우승했을 때는요. 단일 실점. 그것도 결승전에서. 결승전 전까지 무실점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이번 그 월드컵 예선에서도 최소 실점. 예, 그 정도로 예, 상당히 밸런스 중시 여깁니다. 6월 1일 날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평가적이긴 하지만 이제 골 넣어야 되는데 쉽진 않다는 느낌. 예, 그렇죠. 멤버도 워낙 좋고. 자, 선수 한번 가볼까요? 예, 일단 뭐 주장은 티아고 실바 뭐 워낙 네. 뭐 그래요? 많이 아는 선수죠. 예. 만 37세에 접어든 베테랑이지만 여전히 잘해요, 축구를. 잘해요, 진짜. 예. 영리하게 굉장히 잘하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여전히 경쟁력을 보여주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도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네. 자, 네이마르 얘기도 해야죠. 예, 뭐 그 키플레이어 네이마르인데 당연히 뭐 A매치 117경기에 출전해가지고 71골. 브라질 역대 최다 출전 4위이자 최다골 2위. 펠레에 이어서 펠레가 6골 차밖에 안 나요. 아니, 그렇게까지 따라붙었어요? 예. 네이마르가? 그리고 최근에 어쨌건 그 네이마르가 조금 내려오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예선에서 10경기 부상이 많아가지고 10경기밖에 출전 못했는데도 8골 8도. 10경기에서 8골과 8도우면 16개의 공포를 했다는 거잖아요. 경기당 1.6개의 공포.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 네이마르 그래서 좀 아쉬워.
더 좀 자기 관리 좀 하고 부상 안 당하고 좀 더 집중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친구인데. 네이마르가 요새는 조금 브라질에서도 예전엔 네이마르만 진짜 이렇게 떠받들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인기도 독보적으로 많고 했는데 네이마르가 요새는 조금 평가가 많이 내려오고 있대요. 왜냐면은 메이저 대회에서 뭔가를 보여준 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우승을 이끈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2019 코파 아메리칸 네이마르 없이 우승했잖아요. 예, 그 월드컵에서 중요 순간마다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순위가 한번 찍혀가지고 그것도 그랬고. 원래는 펠레 기록에 도전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야 네이마르가 대관식을 이어받는 거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는데 우승 못하면은 이러면은 쓰리알한테도 안 된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이 네이마르한테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파 게임 다들 좋아하시지만 거기서 호돈신 같은 경우는 많이 선택을 하지만 네이마르를 선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게임 저도 잘 모르지만. 게임은 잘 몰라서요. 네. 자, 또 이 선수 빼놓을 수가 없죠. 제가 진짜 너무 보고 싶은 선수. 실제로. 비니시우스요. 만 21세인데 솔직히 말하면 대표팀에서는 아직까지 성과가 그렇게 없긴 해요. 왜냐면은 네이마르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섰었기 때문에 비니시우스가 사실상 밀리다시피 해가지고 12경기에 485분밖에 출전을 안 했어요. 그 정도 조금 출전하면서 A매치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정말 떡상했죠. 공식 대회 51경기에 출전해가지고 21골 20도움 20 했어요. 그러니까 공식 대회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텐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걸 20 해버렸고 뭐 진짜 개인 능력 그다음에 경기장 넓게 쓰는 거 폭발력 비니시우스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라질에서는 비니시우스하고 네이마르를 어떻게 공존시킬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동선은 비슷하니까 왼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렇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자 브라질 대표팀의 강점 뭐 많겠지만 첫 번째 화려한 측면 공격. 선수 많아. 뭐 네이마르, 비니시우스, 하피냐, 안토니에 더해 뭐 브라질 대표팀에서는 톱력 최전방 공격수 역할도 맡고 있는 제수스, 히샬리송, 쿠냐도 측면에서 뛸 수 있는 선수이거든요. 일단 사이드 쪽이 많다. 자, 두 번째. 골라먹는 홀딩 미드필더. 골라 먹는 홀딩 미들? 그만큼 많다? 카세미로가 확고한 주전이거든요. 3-3을 쓰기 때문에. 약간 밑에 내려서. 카세미로가 주전인데 파비뉴도 파비뉴가 백업이에요. 왜? 그냥 전술을 바꾸지 않는 이상 4-2-3-1로 바꾸지 않는. 그런데 브라질이 4-2-3-1로 더블 볼란테 선다고 생각해봐요. 이상하지. 브라질 국민들이 냅두지 않아요. 야 우리가 그렇게 두 명을 우리가 수비형 미드필더 2명 세워야 돼? 이런다니까요. 파비뉴와 카제미로가 공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뭐 기마랑일 수도 있고 더글라스 루이스도 있고 상당히 거가 좋은 홀딩들이 많이 있는 거죠. 기마랑일수도 지금 뉴캐슬 이적해서 보여주는 순간순간 봐요. 기가 막히니까. 일단 미들이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다. 자 강점 세 번째. 오랜 기간 발맞춘 수비 라인. 그렇지. 뭐 특히 티아고 실바하고 뭐 마르키뉴스는 대표팀은 물론 파리에서도 오랜 기간 발을 맞췄고요. 또 아우베스도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맞췄고요. 아우베스 같은 경우도 좀 이제 그냥 그만하나 했는데 뭐야? 그리고 홀딩 미드필더도 수비에 이제 포함을 시키잖아요. 그럼 카세미로까지도 쭉 오랜 기간 맞췄죠. 거기다가 뭐 다닐로 산드로는 유벤투스 좌우 풀백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 수비 블럭 자체가 서로가 상당히 오랫동안 호흡을 잘 맞춰왔다.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단점은 일단 최전방 공격수. 그러게 참 안 나와. 이 축구의 나라가. 히샬리송하고 제수스하고 쿠냐를 돌렸었는데요. 모두 다 아쉽죠. 히샬리송이 물론 월드컵 예선에서 6골 넣으면서 그나마 선전한 편에 속해요. 하지만 기복 및 그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히샬리송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쿠냐를 조금 중용해서 쓰고 있는데 A매치 6경기 무득점이고요. 제수스는 월드컵 예선에서도 무득점이었고요. 최근 A매치 19경기 무득점이에요. 그래서 계속 억울하구나 대표팀 가도. 그마저도 가장 최근에 A매치에서 넣은 2골이 다 측면 공격수요. 코파 아메리카에서. 그래서 아까 다 측면이 강하지만 최전방은 좀 어려움이 좀 있다. 그래서 제수스는 솔직히 말하면 월드컵 본선 때 지난 2014 때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선수였어요. 무득점이어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측면에서 뛰고 싶어해요. 최전방에서 뛰고 싶지 않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예요. CT에서도 약간 그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단점 또. 측면 수비가 좀 약합니다. 측면 수비가 맞아. 우리가 왜냐하면 브라질의 풀백은
그냥 전 세계 탑이었어.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를로스나 그 카푸를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예. 그냥 그 역사가 그냥 그 최고의 역사였단 말이지.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은 뭐 아우베스는 어느새 만 39세. 그러니까 한국 나이는 40세가 넘었고요. 예, 그리고 뭐 다닐로는 멀티로는 괜찮은데 이 선수가 또 뭐 그렇지. 막 그렇다라고 할 수 없고요. 그렇지. 그리고 왼쪽 풀백은 산두로하고 텔레스하고 다 부진해요. 그래서 지금 그 아틀레티코 그 미네이로의 아라나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높고요. 아라나. 예, 그 지난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 우리 지난번에 한번 분석을 했어요. 예, 그죠? 예. 맞아요. 예. 그런 편에 속하고요. 또 수비진이 전체적으로 나이가 또 많아요. 그렇지. 아우베스, 티아고 실바, 뭐 산두로, 뭐 다닐로 다 나이가 많아요. 예. 그런 것도 조금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또 문제점 세 번째. 예, 그건 2% 부족한 연결고리라고 했는데요. 이건 그러니까 연결고리? 그 맥잘라 쪽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공급해주는 선수가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제미로 있고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예, 있는 그쪽에서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파케타나 뭐 쿠티뉴나 뭐 프레드나 이런 친구들이. 예, 예. 원래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치치 감독이 아르투르를 거의 양아들처럼 썼었거든요. 그 얘기도 많이 했죠. 예. 근데 아르투르가 이제 부상 및 부진에 빠지면서 아. 최근 들어서는 이제 파케타를 거의 고정으로 쓰고 있어요. 파케타가 지금 그 브라질 그 월드컵 예선 뛴 선수들 중에서 세 번째로 출전 시간이 많거든요. 하지만 파케타가 골 같은 거는 곧잘 넣어주고 있긴 한데 연결고리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쉽고 프레드가 지난번에 뭐 선발로 나왔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프레드도 솔직히 말하면 좀 그치. 아쉽고 네, 우리 다 보고 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쿠티뉴한테 조금 기대를 걸고 있죠. 아. 에스턴 빌라에서 그래도 최근 조금 부활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쿠티뉴한테 조금 기대를 걸고 있지만은 쿠티뉴도 아직까지는 예전만큼은 아니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연결고리에 대한 느낌들 미들에서 네. 자, 좋습니다. 본선에서 브라질 대표팀의 예상 라인업은 네.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가장 많이 나온 선수들로 예상을 조금 해보자면요. 4-3-3을 기반으로 해서 4-3-3으로 해가지고 톱에 이제 히샬리송을 넣긴 했는데 이거는 네이마르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 얘기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비니시우스를 공존하기 공존을 위해서. 예, 어쨌건 간에 그 좌우 측면 공격수는 뭐 만약에 네이마르가 올라가면 비니시우스가 왼쪽에 서겠고 네이마르가 안 올라가면 이제 네이마르가 왼쪽에 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니시우스를 백업이나 로테로 쓰는 건 좀 아깝다. 예, 그렇죠. 이번 시즌 예. 폭발력을 생각하면.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하피냐랑 안토니가 조금 경쟁하는데 호드리구가 또 최근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레알에. 있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홀딩 미드필더는 기본적으로 카세미로인 상태에서 저는 쿠티뉴하고 파케타를 그래도 조금 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왜요? 이유는? 최근에 어쨌건 간에 쿠티뉴를 좀 쓰고 있긴 하거든요. 빌라에서 그러니까 쿠티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근데 뭐 기마랑에스 전진 배치할 수도 있죠. 최근 뉴캐슬에서 그런 역할들을 잘하면서 은근 골을 요새 넣고 있잖아요. 직접 뉴캐슬에서. 슈트를 한다든지. 예, 리옹 시절에 홀딩에서 뛰었지만은. 맞아요. 예, 근데 요새는- 홀딩을 할 때도 무슨 우리가 얘기하는 전투적 홀딩이 아니야.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좌우 풀백은 산두루하고 아우베스가 설 것으로 보이고요. 예, 중앙 수비수 마르키뉴스, 티아고 실바에 이제 골키퍼는 알리송. 예, 여기에는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골키퍼도 에데르송이 있으니까 참 멤버 자체는 역시 두꺼워요. 네, 두껍긴 그렇죠. 하다. 자, 브라질의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예상 성적. 8강에서 준결승 정도. 맥시멈. 최대 4강이란 소리예요? 그 정도가 아닐까. 그렇습니까? 결승 어렵다고 왜 그래 결승까지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결승까지는 어렵다고 보는 게 결국 저는 그 네이마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톱 자원에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톱 자원이 결국 지난 벨기에전도 결국 발목 잡은 게 톱이었거든요.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네. 그때도 톱이 발목을 잡았는데 그러면은 근데 네이마르가 그러면 톱에 설 때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요즘 부상도 너무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네이마르가 톱에서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도 그리고 좌우 풀백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수비지 전체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토너먼트로 올라가게 되면은 특히 풀백 쪽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톱의 또 문제는 이런 게 같아. 뭐 브라질은 당연히 조별리그 통하죠. 톱도 올라가는데 1위로 올라갈 거예요. 단판 승부를 막 하다 보면 상대가
일정하게 수비를 확 가다놓고 할 때가 있거든. 네. 왜냐면 한판 승부니까. 네. 그랬을 때는 그걸 뚫어내려면 앞에 총 하나가 있어야 돼. 네. 입구 뭐 주위에서 쏴줘야 되는데 총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그냥 주위만 계속 맴돌다가 네. 끝나버릴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자칫 잘못하면 16강에서 탈락할 위험성도 있더라고요. 왜요? 왜냐면은 네이마르 같은 경우가 물론 뭐 저는 8강은 어지간하면 올라간다라고 보긴 해요. 뭐 기본은 8강에서 예. 4강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왜냐면 H조 2위랑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예, 그렇다고 보긴 하지만은 네이마르가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파리에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에이스인 네이마르가 만약에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토너먼트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조기 탈락할 위험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리스크를 짚어주신 거군요. 네, 그렇죠. 아하, 좋습니다. 자, 브라질이 어디까지 이번 카타르에서는 좀 보여줄지, 뭐, 기본적으로 아까 월드컵의 나라라고 했는데, 이번 카타르에서는 또 약간 리스크도 있고, 하지만 네. 물론 강점도 좀 있으니까, 네.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